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3일 오후 5시입니다. 김은경이라는 저로서는 상당히 생소한 이름을 가진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는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아주 기상천외한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 폐륜적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노인 폄하라고 해가지고 혼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은 뭐 짐작이 갑니다. 민주당 집단이라는 것이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세력이고,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하면은 이 사회를 분열시켜야 소수의 세력으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할 수가 있습니다. 이 4분 5열 시켜야 됩니다. 분열을 잘게 할수록 선거에 이기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분열시키고 이념으로 분열시키고 계층으로 분열시키더니 드디어 연령으로 분열시킵니다. 말은 근사하죠.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이들이 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노인들로부터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노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노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발상은 우리 한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에서도 좀처럼 나오지 않은, 그래서 기상천외의 발상인데 본인들은 그게 아주 계산적이고 선거 전략에도 맞다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보통 투표권이 이렇게 보편화된 과정을 보면은 어떤 점에 착안을 했느냐 하면은 그 사회의 주도 세력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투표하는 사람들이 안 속아야 된다. 책임성 있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신분이 높고 돈이 많고 그리고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표권의 범위가 쭉 확대되었습니다. 유럽에서 투표권의 범위가 확대된 과정을 보면 주로 영국인데, 처음에는 귀족이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지주가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성들이 투표권을 갖습니다. 맨 마지막이 여성입니다. 영국도 여성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1920년대 후입니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흑인이죠. 흑인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걸 그 주된 쟁점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남북전쟁 기간 중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이 제대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되는 데는 100년이 걸렸습니다. 1965년 전후를 해가지고 비로소 흑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그런 제한 사항이 전국적으로 소멸되었습니다. 100년이 걸렸습니다. 투표권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도 투표권이 흑인들에게 주어져서 마음 놓고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전에도 투표권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게 제한을 달았습니다. 세금 안 내는 흑인들은 투표할 수 없다든지 등등등등.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도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싱가포르를 현대 국가로 만든 위대한 지도자죠. 이광요입니다. 이광요는 아주 독특한 민주주의 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은 1인 1표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전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이
1인 1표제는 가장 어려운 정부 형태입니다. 후보들이 선동적 공약을 하고 유권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정당이 비합리적 정책만 제시하면 이 제도는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1인 1표제가 최선이라는 지성적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족이 있는 40세 이상의 유권자들에게는 1인 2표제를, 그리고 65세 이상에게는 39세 이하처럼 다시 1인 1표제로 되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있는 유권자는 조심성 있게 투표를 할 것이고, 특히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투표할 것이니 1인 2표 제도가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1인 1표제는 유권자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만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도 1인 1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광요 그 아들이 지금 수상인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싱가포르는 1인 1표제를 해도 싱가포르 국민들이 똑똑해서 선동에 안 넘어간다 라고 판단을 하는 모양이죠. 그러나 싱가포르는 지금 사실상 1인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광요나 그 아들은 서구 세계의 비판에 대해서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맞서는 사람입니다. 그 이광요 전 수상은 생전에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키아벨리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사랑을 받든지 두려움의 대상이 되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은 지도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광요는 아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도자는 언론의 영혼을 팔려는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광요는 생전에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중국의 등소평을 만난 소감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고르바초프를 만나보니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가지고 당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광용은 그런 고르바초프에 대하여 헤엄도 칠 줄 모르면서 수영장의 깊은 곳을 향하여 뛰어든 사람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한편 등소평은 달랐다는 겁니다. 등소평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이 앞으로 100년간 또다시 대혼란에 빠져든다고 판단할 때는 20만 명의 학생들을 향하여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이광요는 등소평이 아니었더라면 중국은 내부 폭발을 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1989년 6월의 천안문 사태를 두고 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광요 씨는 한 사회가 성공적으로 개혁하고 발전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 신념에 찬 지도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유능한 행정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강이 있는 국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법과 질서보다도 질서와 법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왜냐? 질서가 잡힌 사회라야 법이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기강을 먼저 잡아야 법치가 제대로 선다는 아주 궤도 남마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광요 이야기, 결혼한 사람에게는 1인 2표제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과 김은경식의 이야기, 노인들에게는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 둘 중에 누가 옳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